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조금 더 힘을 내줬으면 좋았겠는데, 생각보다 조금 반등이 조금 약해서 좀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시간은 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세게 한 대 두드려 맞으면 일단은 시간이 좀 걸려요. 이게 다시 돌아오는데. 자, 일단 오늘 여러분 요 소식부터 하나하나 제가 오늘 지금 로이터에서 나온 소식까지 하나하나 전달 좀 드릴게요. 자, 일단 키움증권에서 삼성전자 과도한 급락이다. 매수 기회다. 지금은 매수 기회다. 상대적으로 좀 견조했죠. 하이닉스나 한미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견조했는데, 물론 많이 못 오른 건 있지만 어쨌든 좀 지켜오다가 어제 같은 경우에 10% 가까이 이제 급락을 했죠. 요게 10% 가까이 급락을 한 게 2000년대 이후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한 7번 정도 있었습니다. 6번 있었습니다. 이번 어제까지 포함해서 이제 총 7번인데, 그래서 어쨌든 어제와 같은 급락은 너무 과도하다. 예전에 삼성전자 펀더멘탈은 상당히 하반기 뭐 내년 이렇게 갈수록 좋은데 이렇게 급락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닷컴 버블 때 그때 한 마이너스 한 12% 하루 만에 급락을 했었는데, 그때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동안에 다시 한 25% 정도 반등을 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는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은 바로 그냥 뭐 급등해가지고 또 뭐 85,000원 이렇지는 않을 거예요. 조금 시간은 걸릴 거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자, 오늘 여러분들께 로이터에서 나온 요 소식 여러분들께 전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중국의 여기 그 뉴스 내용 그대로 조금 여러분께 보여드릴까요? 자, 중국의 뭐 화웨이, 그 바이두 뭐 이런 회사들, 요런 그 중국의 대형 IT 기업들입니다. 요 회사들은 IT 기업이 미국 정부의 수출 규제 강화에 대비를 해서 삼성전자의 고대역폭 메모리 HBM을 지금 대량으로 지금 막 싹쓸이 하고 있다. 요런 지금 보도가 나왔어요. 로이터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로이터 같은 경우에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을 해서 지금 화웨이, 뭐 바이두 이런 중국의 어떤 뿐만 아니라 중국의 또 스타트업들이 올해 초부터입니다. 올해 초부터 삼성전자의 HBM 구매 물량을 상당히 늘려오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지금 삼성전자 상반기 HBM 전체 매출에서 삼성전자의 전체 매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30%, 10개 만들면 3개는 중국에다가 팔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이터는 중국이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의 규제 강화를 극복을 하고 기술 발전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 삼성전자 반도체 물량을 지금 쌓아두고 있다. 뭐 본인들이 필요한 것 이상으로 지금 혹시 모르니까 막 쌓아두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뭐 HBM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고사양 디램이죠. 자, 그런데 일단 여기에 나가는 제품은 조금 다르긴 달라요. 그래서 지금 중국의 메모리, 그러니까 디램 만드는 회사는 창신 메모리라고 있습니다. CXMT라고 창신 메모리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HBM을 최근에 뭐 개발한다, 뭐 양산한다 말은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이제 속도를 내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기술력이라든지 뭐 수율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상위 기업에는 완전히 뭐 뒤처질 수밖에 없는데, 뭐 향후에는 그러면 잘할 수 있냐? 그것도 저는 힘들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다른 어떤 그 제조 뭐 생산하는 업체들이나 이런 쪽에 좀 도움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중국 쪽에 뭐 저는 뭐 어쨌든 경쟁은 안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중국이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의 HBM 반도체를 수입할 수 없도록 하는 지금 새 규제 도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중국이 올해 HBM 수입 물량을 늘리고 있는 정황을 또 미국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요거에 대해서도 또 규제 조치가 나온다. 현재
근데 이제 보면 현재 중국 기업들의 수요는 대부분 HBM3도 아니에요. HBM2E 규격 제품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HBM3나 HBM3E 뭐 이런 제품은 아니고 HBM2E 예전 모델이고, 지금 삼성전자, 엔비디아가 지금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 블랙웰 시리즈에 적용되는 뭐 HBM3E 요거하고 비교하면 사양이 상당히 낮은 제품이죠. 지금 로이터는 소식통을 인용을 해서 중국이 현재까지 사들인 HBM 물량 또는 금액 규모를 추정하기 어렵지만 다양한 업종 기업들이 이를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 지금 지금 화웨이라든지 바이두뿐만 아니라 텐센트, 그리고 이제 반도체 설계 기업 호킹, 위성 제조업체들까지 해서 다방면의 기업들이 삼성전자의 HBM을 구매를 하고 있는데, 이제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자체 인공지능 반도체 어센드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 시리즈에 삼성전자의 HBM을 탑재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 지금 그 SK 하이닉스 제품은 왜 없냐, 왜 말이 없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고사양으로 넘어간 것 같아요. 라인 자체를 HBM2이나 이런 건 이제 안 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제품이 많이 넘어가고 있는 것 같고. 자, 마이크론은 왜 없어요?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중국의 HBM 판매를 아예 안 하고 있으면, 아예 안 하는 건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판매를 자제하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께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중국향 그 HBM은 삼성전자도 조만간에 그렇게 판매를 아마 하기 힘들 거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 오늘 여러분 요것도 잠깐 또 보고 가면, 자, 오늘 조금 생각 기대만큼은 아니죠. 물론 코스피 보면 거의 한 3.7%, 90포인트 가까이 왔다 갔다 물론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이 밑골이 달면서 요 바닥 추세선을 깨지는 않았다는 거. 이런 게 참 신기하죠. 저도 이게 한 번씩 볼 때마다 일봉은 잘 안 맞는데 주봉이나 월봉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잘 맞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코스피나 이런 어떤 종합주가 지수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잘 맞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코스피가 중요한 게, 삼성전자도 어떻게 코스피에 녹아 가면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를 하죠. 지금 어제 기준으로 코스피의 12개월 선행 PER 이 8배로 떨어진 현상을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8배로 떨어진 게 중요하냐, 이걸 좀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코스피가 2018년 10월달, 2020년 3월달, 2026년 6월달도 PER이 8.5배 이하로 진입을 하기는 했었어요. 이제 그때가 지나고 보니까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요때가 좀 과매도 구간이었다, 언더 슈팅이다. 물론 또 다른 데서는 기업 이익이 추정치가 하향하는 거 아니냐, 경기 둔화가 오면 좀 꺾이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그걸 반영한다 하더라도 지금 상당한 과매도 구간이다 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어쨌든 항상 과매도일 때는 다시 정상으로 찾아가는 그런 구간도 분명히 온다. 삼성전자 오늘 조금 여러분 아쉬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미장의 분위기는 좀 보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요것도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자, 니케이 같은 경우도 오늘 지금 9.72% 거의 10% 가까이 급등을 하고 있죠. 지금 다들 아시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어떻고 막 이거면서, 그 캐리 트레이드란 뭐냐면, 요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자, 기관이 이런 IB 글로벌 투자은행 이런 기관들이 금리가 낮은 국가의 통화를 빌려서, 일본 같은 그런 일본에 있는 돈을 빌려서 이자를 많이 주는 멕시코 같은 이런 이자율이 높은 신흥국 통화를 매수하는, 이런 고수익을 낼 수 있는 금융시장에 투자하는 기법을 캐리 트레이드라고 합니다. 싸게 돈을 빌려서 이자를 많이 주는 곳으로 이제 통화를 사는, 그걸 이제 캐리 트레이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최근 몇 년간
캐리 트레이드 자금으로 가장 주목받는 것이 일본 이제 엔화였는데 일본은 이제 미국 뭐 유럽 주요국이 코로나19 이후에 계속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계속 기준금리를 올릴 때 일본은 어떻게 딱 거꾸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유지를 해 왔는데 최근에 이제 금리를 또 막 올리면서 이제 그런 부분이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 기관들이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무너졌는데 중요한 건 자, 이제 일본도 지금 책임론이 막 불다 보니까 야, 이거 기준금리 올리니까 너희 때문에 망가지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책임론이 부상하다 보니까 아마 일본이 추가로 금리 인상을 일본도 더 이상 이제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되고, 자, 이제 남은 건 뭐다? 자, 미국의 금리 인하만 남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